수능 특강 영어 29강이고요. 문제번호 2번입니다.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형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친 선택형 어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타임리스가 뭐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거, 유행을 타지 않는 거예요. 유행을 타지 않는 패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빅토리아 시대로부터의 어떤 패션 아니면 엘리자베스 시대로부터의 패션이라고 하는 건 멋지거나 지금 봤을 땐 패셔너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있더라도 그 옛날 뭐 19세기에 이런 멋있었던 패션들은요, 지금 어떤 그 스타가 있더라도 멋지거나 뭐 패셔너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당시의 패션 보면 되게 특이하죠. 뭐 드레스 같은 굉장히 볼륨이 있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입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턱스도 있는데 지금 시대와의 턱스도는 굉장히 큰 거리가 먼, 멋있은 건 거리가 먼 그런 옷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후인데 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앞에 걸려있는 노메러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노메러 whoever입니다. whoever wears them이요. 누가 그것을 입더라도 해설해봤더니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 같은 경우는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정말로 자, 그것은 재미날 겁니다. it 형용사 to 부정사 구조기 때문에 가주어 진조가 되겠죠. 뒤에 나오는 to consider 이걸 생각해 보는 건 재미있을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 보느냐? 자, 멋지다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역사 시대에. 역사적 시대, 역사상의 어떤 시대에 이 멋지다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느냐. 근데 어떤 시대인가 봤더니 패션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constrained, 제한되어 있던 시대예요. 뭐에 의해서? 사회적 혹은 어떤 성별 관리 혹은 사회적 성별 관리에 의해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제한되어 있었던 역사 시대에 이 멋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로? 훨씬 더 엄청날 정도로. 뭐보다 훨씬 엄청난 겁니까? 대부분의 현대의 어떤 자유스러운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정도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혹은 성별 관리에 의해서 제한받았던 그 옛날의 역사 시대에도 이 멋짐이라고 하는 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재미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한적인 게 없잖아요. 보통 밖에 나가면은 제가 뭘 입든지 간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옛날엔 어때요? 사회적인 어떤 신문적인 관행도 있었고 남녀에 대한 어떤 차별도 굉장히 컸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패셔너블하다, 멋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겠죠. 패션 자체가 사람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런 사회, 굉장히 어떤 패션에 대해서 멋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던 시대인데 과연 이 멋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용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건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웨더에 밑줄이 쳐 있습니다. 이 웨더에 걸려있는 이 전체 문장은요, 접속사로 쓰이고 있어요. 접속사로 쓰이고 있고 동사 consider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 the concept부터 historical errors까지 보시면요, 이 문장의 완전성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쿨함이라고 하는 멋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역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어를 갖춘 수동태 문장은요,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해봤더니 빠진 게 없잖아요. 따라서 접속사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왔으므로 접속사 웨더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하도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가조 진주어죠. 뭐가 어렵나 봤더니 상상하는 건 어려워요. 이런 여성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여성이냐? 제인 오스틴 시대의 옷들을 입은 여성을 뭐라고 상상하느냐? 멋지다라고 상상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녀가 멋있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뒤에 어떤 부분이 나올 때 해석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분 명사 같은 경우에는 받다 할 수도 있고요.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처럼 고려할 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분 뒤에 명사 나올 때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단독으로 분사구문을 썼을 때 말이에요. 자, 그 시대의 기준을 고려했을 때 그녀가 패셔너블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제인 오스틴이 입었던 옷들을 입은 여성을 지금
멋있다라고 상상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번의 드레스드가 앞에 나오는 워먼을 꾸밀 수가 있겠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문제는 드레스드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맞냐라고 하는 건데 이 드레스 같은 경우는 입히다로 보통 쓰입니다. 그래서 입을 경우에는 be dressed로 쓰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드레스드 같은 경우에는 맞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자,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역사적 인물인가 봤더니 이 멋짐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도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런 경처럼 멋있다라고 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옛날에도 멋있어요라고 하는 어떤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어느 정도의 재정적 혹은 사회적인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와 여가로부터 발생한 이 자유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재정적 사회적 자유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 번 더 수익 들어가요. 그들 스스로를요. 그들 스스로는 누굽니까? 역사적 인물이 되겠죠. 이 그들 스스로를 뭐 하도록 허용해 주느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미적인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보통 멋지라고 하는 게 멋쟁이들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멋있다라고 생각한 기준으로 옷을 입도록 허용해 준 사회적 재정적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입냐 봤더니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보다 약간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되겠죠. 훨씬 더 제한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뭐에 의해서 그 시대의 관행과 환경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제한을 받았었던 개인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그들 자신만의 미적인 선택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던 재정적 사회적인 자유, 보통 얘기하자면은 부와 여가로부터 발생하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쿠람이라고 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딱 봤더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물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물론 뒤에 이어지는 어떤 수식 어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는 맞지만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갈게요. 자, 4번 themselves입니다. 제기대명사의 밑줄이 쳐 있어요.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이게 뭐예요? 주어가 선행사로 튀어나갑니다. 여기서의 이 allowed 동사의 주어는 뭐예요? 수식을 받는 선행사인 financial and social freedom이 돼요. 재정적 사회적인 자유라고 하는 건데 자, 제기대명사가 나오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와 목적어의 어떤 존재가 동일한 인물일 경우에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 themselves를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historical figures, 역사적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allowed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인 freedom과 목적어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themselves가 아니라 단순 목적격인 them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기대명사의 밑줄이 쳐 있으면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의 주어를 찾으신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둘이 동일하다면 제기대명사로 가는 거고요. 동일하지 않으면 일반 목적격으로 가는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아마도 그때 이 쿨함이라고 하는 거, 멋짐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문제다?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 산 사람의 어떤 취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두 갖고 있느냐? 이걸 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거죠. 즉 뭐예요? 돈이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자신의 취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멋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freedom은 the source와 연결되는 거예요. have freedom and the resource입니다. 자유와 이런 재원을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5번에 is인데 주어는 뭡니까? being cool이에요. 동명사 주어는 당연히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표현은요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대절, 왓절, 투부정사, 외덜절, 의문사절, ing 동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주어로 나왔을 때는 보통 단수 처리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는 멋있음의 정의입니다. 이 멋있음의 정의는 세월에 따라 다르는데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에 따라 달랐어요. 그 멋짐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자유와 재정적인 여유에 따라서 멋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다. 멋짐이라고 하는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간만에 나온 별 3개짜리 지문입니다. 일단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그리고 이 주어진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 멋있음이라고 하는 정의를요, 굉장히 사회적인 구조와 연결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문장 구조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어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밑에 보이는 주황색 부분도 빈칸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봐야 될 지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